우리가 이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구나 다 쓰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합법화되고 또 아이쇼가 합법화되고 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까지 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도체의 신화를 쓴 진대희 장관님이 현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진대희 장관님한테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봅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조금 전에 인사말로 가신 민병두 위원님 정부위원회가 중요하고 노웅래 위원이 계시는 우리 박이정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전에 민병두 위원께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이 블록체인과 관련 ICO와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민병두 위원과 우리 노웅래 위원님, 또 전명 위원님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 법이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드립니다. 저는 분명하거는 ABC 코리아라는 민병두 위원하고 AI하고 블록체인하고 컨텐츠라는 게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근육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동력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인간의 지능과 지혜를 자동 생성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이 자동 생성되는 거하고 지능과 지혜가 자동 생성되는 거는 근본적인 질적 혁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를 보면 우리가 구텐베르크가 처음에 인쇄기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다들 품이 없는 책이라고 처음에 우습게 봤죠. 그래서 옛날 책을 좋아했지만 결국 인쇄기는 지난 3000년 동안 만들었던 책보다 더 많은 책을 50년 동안 구텐베르크는 책을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우습게 알았던 구텐베르크한테 모두 다 졌죠. 두 번째 결국 산업혁명이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다들 그거를 이상한 것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이혜진이나 김범수 대표가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걸 했을 때 다들 인터넷 버블이 어떻고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거는 우리 김범수 의장이나 이혜진 대표 같은 사람이 인터넷 선구 주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한국경제 새로운 장르를 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AI가 왜 생기는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30억 명이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인터넷상의 지식이 2배가 쌓입니다. 이게 좀 이따 IBM의 발표에 의하면 IoT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12시간이 되면은 지식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럼 12시간이 되면 지식이 2배가 늘어나고 30억 명이 매일 활동을 해서 지식을 양산해내면 우리가 AI가 아니면 어떻게 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그 어려움을 뚫고 모험을 해가지고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갔는데 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물을 찾을 수가 없죠. AI가 없으면. 또 하나는 수많은 데이터가 움직이면은 이것이 뭐냐면 데이터를 움직이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없으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은 건물하고 자동차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무료 데이터도 있겠지만 유료 데이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0.0000001달러를 데이터를 무슨 수로 줄 겁니다. 이 값을. 결국 블록체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와 AI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인터넷 다음을 넘는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죠. 그래서 저희 자식들한테 창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 세 번째는 결국 모든 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니를 타고 가다가 벤츠를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현재의 발전 방식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도전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이 영역의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할 때 미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저 뒤에 보면 해시드를 이끌고 있는 김선윤 대표 같은 사람이 저는
또 한 번에 다음에 한국 경제를 미래에 이끌고 나갈 주역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젊은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게 이게 가상화폐에서 SNS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오늘 읽어보면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바람의 나라나 아이템베이나 세계 최초의 많은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결국 혁신경제라고 하는, 슈페터가 말하는 파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혁신 세력이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때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여기에 물론 사기꾼도 있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버블이 있을 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회를 또 올해를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또는 정부가 이런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지 못하면 블록체인은 다른 나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좀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정부를 미워하지 말고 이들과 함께 설득할 때 결국 다음의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함께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0일 날 국회에서 오후 4시에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6,000불의 나라가 어떻게 2만 불까지 이런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루게 됐는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정부를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10월 10일 날 국회에서 다시 강연을 합니다. 그때도 하고 우리 진대 장관님이 하신 협회에서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앞으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렵다고 절망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진대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